어떻게 먹는 게 몸에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다 알아요. 몸에 나쁜 음식, 좋은 음식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맛이 있어도 요리를 해야 하거나 과정이 복잡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안 드실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 스푼씩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대체 뭐냐고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그 고소한 향이 느껴지시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들기름이 대체 어디에 그렇게 좋다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군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잘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은 국내 및 해외 논문과 임상실험 자료, 의료진 소견, 영양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는 없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장수 식단하면 지중해식 식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에서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지중해식을 선정했다고 해요. 지중해식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열매로도 먹고 올리브유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고급 올리브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싼 거는 한 병에 2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헌데 들기름에는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많은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요. 향도 들기름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 들기름의 대표적 영양 성분은 오메가3입니다.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라고 했지만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려면 시간을 정해두고 챙겨 먹는 게 좋은데 눈 뜨자마자 입속 세균을 물로 한번 헹궈낸 뒤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까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냉압착 들기름을 드셔야 해요. 마트에서 흔하게 판매하는 들기름은 고온 압착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 산화되는 들기름의 특성상 온전한 성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냉압착 방식으로 짠 들기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서 반드시 어떤 걸로든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하면 생선처럼 동물성 식품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왜냐면 식물성 기름은 보통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더 많거든요. 하지만 들기름은 오메가6보다 오메가3가 더 많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오메가6와 오메가3 차이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둘 다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오메가6는 반대로 되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을 촉진시켜요. 그럼 오메가6는 나쁜 거라 먹으면 절대 안 되겠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메가6가 있어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출혈이 생겼을 때 그걸 응고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으나 둘의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오메가3가 더 높아야 하는 거죠. 만약 오메가6를 더 많이 섭취해서 비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섭취량이 더 많다고 해요. 주변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죠? 이런 게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6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데 식용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씨유와 같은 기름을 말해요. 보통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기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기름들 대신 들기름으로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하면 안 돼요. 들기름은 열과 만나면 산화되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만 드셔야 해요.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는 게 어렵다면 밥 위에 한 숟가락 뿌리거나 달걀 프라이 위에 뿌려 먹거나 토마토 위에 한 스푼 올려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 들기름 요리로 유행하는 게 바로 들기름 막국수인데 특식으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메밀면을 삶고 양념장은 진간장 3큰술에 다진 마늘 반큰술, 설탕 반큰술, 들기름 2-3큰술을 넣어 만든 뒤 메밀면과 비벼 먹는 거예요. 토핑으로 조미 안 된 김이나 쪽파, 무순 같은 거 재료 있으시면 올려 드셔도 되고요. 그동안 막국수는 양념이나 동치미육수로만 드셔보셨을 텐데 들기름 양념도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만약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메밀면 대신 두부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초반엔 공복에 한 스푼씩 먹다가 출근 준비로 바쁘거나 늦잠을 자면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즐겨 먹는 방법은 샐러드나 야채 위에 한 숟가락씩 뿌려서 먹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샐러드 위에 양념된 소스나 올리브유를 뿌려 드실 텐데 오늘부터 들기름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향이 좋고 맛있어서 다른 소스도 필요 없더라고요. 보통 샐러드에 뿌려 먹는 소스가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에 안 좋은데 그 어떤 소스 없이 들기름만으로도 정말 맛있었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 간이 안 된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샐러드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과 소금을 아주 약간만 쳐서 드셔보세요. 풍미가 정말 살아날 거예요. 거창하게 샐러드가 아니어도 남은 야채나 상추에 들기름을 뿌려 먹어도 제 입맛엔 아주 맛있었어요. 들기름에는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찾아오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거고, 내부에서도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를 이기지 못해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우선 면역력 강화가 첫 번째예요. 들기름에는 바로 면역 강화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게 당뇨고, 혈중에 기름이 많이 끼면 고지혈증이 돼서 혈액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협심증이 되는 거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챙기셔야 하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렇다고 오메가3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름진 거, 맵고 짠 거, 육류는 줄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메가3만 먹는다고 해서 질병이 예방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식습관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들기름만 냅다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10가지보다 몸에 안 좋은 거 하나를 안 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섭취에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개선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뇌출혈을 앓았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먼저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들기름은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도 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피부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생성을 억제해 여드름이나 습진,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염증성 피부 질환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탄력 잃고 처지는 피부나 윤기 없고 건조해서 주름이 생기는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팁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현재 쓰고 있는 크림에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바르고 마사지하면 피부 노화에도 도움되고 피부 톤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페이스 오일처럼 사용하는 거라 바른 뒤 닦아내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것도 꼭 냉압착 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해요. 고온에 압착한 것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트러블이 올라온다면 사용을 중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들기름의 효능은 감마리놀렌산 성분으로 인해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들기름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같은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본래의 효능은 아니나 들기름을 한 스푼씩 섭취해 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변비가 완화됐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 장 운동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은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대부분의 기름은 상온에 보관하고 참기름 역시 상온에 보관하지만 들기름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먹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정말 여러모로 쓸모 많은 들기름이지만 부작용도 있답니다. 우선 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이면 그 양이 딱 적당하니 과한 섭취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평소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임신 말기에는 분만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기에는 되도록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질이나 발작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가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평소 앓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또한 효능과 부작용은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인이라면 그 향에 취한다는 들기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식으로도 화장품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올리브유보다 영양적으로도 더 완벽한 음식이죠. 들기름의 효능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수출도 많이 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또한 주변에 알리고 싶은 지인이 계시다면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식습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